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교류 분석 상담의 특징이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현재를 온전히 의미한다. 이거 현재에 집중하는 거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의 특징이죠. 오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요. 개인 간, 그러니까 사람 간이죠. 그리고 개인 내부에 있는 상호작용을 분석. 상호작용이 바로 교류잖아요.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계약적이고 의사결정적이다.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류 분석 상담의 개요. 교류잖아요. 대화 같은 대본 분석이나 스크립트 분석 이런 말 나오면 다 교류 분석입니다. 대본 분석, 평가 항목이나 질문지를 사용하고 게임과 삶의 분석, 가정 모델링 등의 상담 기법을 사용한다. 교류 분석이고요. 스크립트 분석, 각본 분석, 대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요. 성격 구조 분석 혹은 세 가지 자아 상태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자아는 기본적으로 부모 같은 자아, 성인 자아, 아동 자아라고 이런 세 가지 자아 상태가 개인 안에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교류를 분석하는 거고요. 타인들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교류죠. 타인들 간의 교류를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교류 분석입니다. 스트로크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부 접촉, 표정, 태도, 감정, 이거 뭐죠? 일종의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그래서 이런 리액션들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식의 기본 단위, 리액션 단위, 이게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의사교류 유형이요. 의사교류 유형은 교차적 교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차교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교차교류입니다. 이 교차라는 단어는 크로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엇갈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교류가 건강한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제 사례요. 썰매 타러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썰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야,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이렇게 엇갈린 대답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교차적 교류의 사용 예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말하는 시간의 구조화는 집단 속에서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귀기도 하고요. 친교, 친밀 활동이요. 뭐 게임이나 활동, 심지어 소일 같은 거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례적 행동, 의식 이런 것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생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관계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공생관계는 오답입니다. RBT 상담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인지라는 단어, 정서라는 단어, 행동이라는 단어, 상담이라는 단어, 또 합리라는 단어까지 마구마구 섞어서 사용합니다. 또 REBT라고도 하고 RET라고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용어가 다 같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REBT 상담, 앨리스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기도 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합리적 사고를 또 가지고 있고 비합리적 사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바로 이 비합리적 사고가 만들어낸다고 보는 겁니다. 즉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 비논리적 사고 체계를 가진 구직자 혹은 비논리적 사고 체계를 가진 우울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요. 기법은 ABCDE 이론을 적용합니다. ABCDE 이론입니다. 이 ABCDE의 내용과 실제 사례들도 사실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A는 어드밴스드 이벤트에서 선행 사건이고요. B는 빌리프 시스템에서 신념체계인데 정확하게는 비합리적 신념체계예요. 바로 이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문제를 일으켜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야기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C는 consequence에서 결과고요. D는 dispute, 논박, E는 effect, 효과입니다. 그래서 REBT의 ABCDE 원리와 과정은 바로 사건, 신념, 결과, 논박, 효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선행, 사건, 비합리적 신념 체계, 정서적, 행동적 결과, 논박, 효과의 순입니다.
앨리스가 말한 정신건강의 기준 모두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과학적 사고는 하나고요. 그 의미는요, 성숙한 사람은 깊게 느끼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서나 행동의 결과를 숙고해 봄으로써 정서나 행동을 규율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지행동적 접근 기법이요, 즉 상담의 기법이요. RBT에서 말하는 인지적 기법과 플러스에서 행동적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인지적 방법에는 인지적 재구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행동적 방법에는 대처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접근입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예요. 인지적 재구성, 대처 기술 훈련, 그리고 문제 해결 접근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베크의 인지치료적 혹은 인지행동적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인지치료적 접근 기법입니다. 여기 REBT에서 정서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베크의 인지치료적 직업 상담이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직업 행동을, 생각 즉 사고가 직업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생각, 바로 인지적 왜곡이죠. 잘못된 생각이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고요. 치료적인 논박 과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동기 경험, 전이관계 촉진, 이거는 전부 다 베크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베크의 인지치료적 상담 기법이요, 혹은 인지행동적 상담 기법이요,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정서적 기법에는 바로 역할 연기, 수치 공격, 수치심 공격이에요. 수치심 공격,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정서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라스의 현실치료 혹은 현실요법, 현실주의 상담이요. 오답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현실치료는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다 오답이에요.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책임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 내담자스럽 계획 수립 행동하는 것, 장기적인 상담 오리엔테이션 모두 다 현실치료고요. 과거의 경험자가 들어가면 모두 다 오답입니다. 글라스 현실치료요법에 인간의 기본 욕구요. 생존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재미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자존에 대한 욕구는 오답입니다. 생존, 권력,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융의 4단계 치료 과정입니다.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고백해서 명료화시킨 다음에 교육해서 변형하는 겁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융의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가면 쓰고 생활하잖아요. 그냥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융입니다. 사회적 요구, 즉 환경의 요구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애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목적은요,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요, 내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생애진로 주제의 모형은 아들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자 역할이요. 기술자 역할 이거 없습니다. 오답이에요. 작업자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개념이 바로 프레디저의 자료, 관념, 사람, 사물입니다. 작업자 역할, 프레디저의 자료, 관념, 사람, 사물이요. 콜부의 학습 형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면 돼요. 첫 번째는 동화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형입니다. 둘 다 추상적 개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추상적 개념어를 가지고 동화형과 집중형을 구분할 수 없어요. 자, 집중형은 컨버저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확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적 실험 같은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형은 활동적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형이고요. 동화형은 사람에 관심이 없다 하면 동화형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